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 이런저런 뉴스들부터 제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뉴스, 그리고 신한은행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런 거, 또 뭐 이동통신사에서 요즘에 2019년에 제대로 밀어야 하는 중심에 서 있는 5G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비트코인이 어쩌느니, 뭐 이더리움이 어쩌느니, 이오스가 어쩌느니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라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뉴스 딱 보시면 이제 이게 29일날 오전에 3시에 나온 거래요. 새벽에 나온 건데, 제목에 보시면 20대 벤처캐피털 대표의 죽음, 암호화폐 다단계 휘상자였나, 그 말에 수사반장 해가지고 여기 다단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 공구방 개념도 뭐 해가지고 뭐 A방 투자자, 공구방 A 총판, 뭐 구매된 공구방 B방 투자자, 뭐 코인 업체, 이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ICO 관련해서, 아니면 뭐 지금도 이런 걸로 이제 돈 벌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거를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괜찮은 코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괜찮지 못한 코인이 거의 95%가 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공구방을 통해서 뭐 코인을 사고팔고 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봐요. 근데 왜 이 말이, 왜 이 뉴스가 지금 29일날 또 나왔냐. 예전에 한 며칠 전에 업비트에 관해서도 지난 뉴스를 끄집어내서 다시 펼쳤잖아요. 근데 연말에 지금 장세도 안 좋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암호화폐 총판은 사실상 다단계라고 해서 암호화폐 투자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단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장난식으로 해가지고, 한국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에서 나왔잖아요. 암호화폐 끝물에 올라타는 청춘들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제목이 이런데 밑에 쪽 글도 보면은 되게 웃겨요. 이번처럼 청년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사업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른바 거마 대학생 비슷한 양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거마 대학생이란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으로 취업 대학생들이 서울, 거여, 마천 지역 등에서 합숙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온 신조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웃는데, 왜 이 지난 뉴스를 또 이것도 끄집어내서, 왜 연말이 다 지나가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오늘 빼고 이제 이틀 남은 거잖아요. 31일 지나면 이제 2019년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 장세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만 대세김질하는 뭔가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전자신문에 나온 건데, 이거는 28일날 나온 거예요. 근데 미심쩍은 암호화폐 홍수 ICO 중 16%가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95%라고 안 쓴 거에 관해서 감사하게,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긴 16%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프로가 넘게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량한, 어떻게 보면 진짜 괜찮은 개발진들,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개발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 돈만 끌어모으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시장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탁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구방에 관련된 사람들 말고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건 ICO는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나 지금 시점은 더더욱 아니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지금 괜찮은 코인들 지금 쭉 납작하게 엎드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3,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공개 ICO를 검토한 결과 그중 16%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라고 경고했다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반대 84%가 90%가 육박하는 ICO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뉴스는 통사가 내년 5G로 실적 반등 시동, 5G 요금제 주목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5G랑 암호화폐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말하는 5G의 실적 반등 시점이 언제냐면, 내년 초부터 이 서비스가 사실상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일으키는 거는 언제냐면, 증권가에서는 내년 3분기부터 5G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5G 환경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며 2통 3사의 가입자당 평균 수를 높일 것이란 기대다. 올해 3분기 기준 LT 데이터 사용량은 7.5기가로 연말 8기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예상된다. 데이터 트래픽은 LTE 도입 이후 7년간 5배 늘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데이터 볼륨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증권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분석가들이 예측하는 게 내년 3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보시면 7월달부터 7, 8, 9월달이 이제 3분기잖아요. 3분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불장이라고 있는 시점이 쯤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지난번 영상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좀 차트 잘 그린 사람이, 그 사람이 예측하는 게 5, 6, 7 이 정도 됐었잖아요. 상반기는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횡보나 조금 하락했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보는 사람이 많고, 어쨌건 중요한 건 탄 마음에서 5G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해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게 북한된 문제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 뭐 정책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또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국 압박에도 화웨이 우리 없는 5G, 스타 없는 NBA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대동 5G망 중국의 사업 주도권 안 뺏기려 미 영등 동맹국들 봉쇄 작전.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화웨이를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급성장하는 화웨이 실적 매출 기준,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18년까지 지금 보시면 394억 6,300만에서 1,090억까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의 3배는 안 되게 한 2.7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건, 이 정도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여튼 웨스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경계를 해야만 하거든요.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보시면 1위가 중국의 28%, 화웨이고, 그리고 5위가 7.8%.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합하면 35.8%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37% 정도 육박하는 게 지금 중국에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위가 노키아, 그리고 3위가 에릭슨, 그리고 4위가 미국의 시스코인데, 이런 거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5G 시장에서 계속 몰아내려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플 논란에도 카카오 택시 호출 12월 최다. 그래서 이 어플을 깔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용을 하면 5,000원인가 그거를 쿠폰을 줘요. 그래서 저도 사용할까 말까 하다가 저번에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평균 165만 건으로 10월 150만 건, 11월 156만 건보다 많아. 티맵 택시도 10만 명 넘어. 한 달 새 4만 명 증가. 호출 건수 4개월 만에 10배 늘어. 모빌리티 산업 성장세 본격 진입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택시 회사에서도 지금도 엄청나게 뭐 풀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풀이나 아니면은 티맵에서 지금 계속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궁극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공지능하고 나중에 다시 시너지가 나서 결국에는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지금 노사분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이해는 하지만 대세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버티기보다 다른 직업이나 다른 방편을 찾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보다 조금 빠르게. 카카오 코리아 센터와 협력 검토 중, 해외 직구 결정된 바 없어 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카카오에서 이커머스 쪽으로 아마 진출해서 물건도 사고 팔고 하면서 뭐 해외 배송도 뭐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난 8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카카오톡서 해외 가능해지나 보도에 대해, 당사는 카카오의 다양한 사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 코리아 센터와의 다양한 협력 방법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시하도록 하겠다고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2018년 말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 3개월 내면은 내년 1, 2, 3월 지나서 4월달 정도에 아마 카카오에서 뭐라고 말을 할 건데, 그때 시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ETF 뭔가 승인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래소를 한국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빗썸이 아니라 업비트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이런저런 사업 확장 영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업비트하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하고 연동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뉴스가 나오면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아마 대중들한테, 아마 한국 국민들한테 아마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커머스 각축전 한국의 아마존은 누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은 쿠팡 사진이죠. 저도 이제 쿠팡에다 시켜서 물건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물건 배송을 되게 빨리빨리 해주고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타 어플이나 타 이커머스 시스템보다 사용해보면 얼마나 편한지 느낄 수 있겠지만 쿠팡은 2015년도에 손해장으로부터 약 1조 1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 현재 전국 10여 곳의 축구장 151개 넓이인 연면적 124만 6천 평방미터의 물류센터를 구축했고 약 1억 2천만 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중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쿠팡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제 카카오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오는 지난 12월 온라인 쇼핑을 총괄하는 자회사 카카오 커머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던 선물하기 스토어 정보과 향후 신설되는 사업을 담당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카카오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뉴스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지부진하게 바닥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적자 난다 왜 안 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지만 결국엔 이 자리에 오게 됐잖아요. 손정희 회장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이든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거래소든 아니면 손정희 회장이 지분을 넣은 암호화폐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든 결국엔 지금 나와 있는 뉴스에 나오는 쿠팡 같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코인들 그런 거래소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거기에 지분을 넣거나 투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이 뭔가 엄청난 베네핏을 가지고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날이 중장기로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치고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럴 사람은 그런 거고 중장기로 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야금야금 계속 엑기스를 뽑아 먹어야죠. 수많은 기업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45조 원이었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5년 54조 원, 2016년 65조 원, 2017년 78조 원, 2018년 90조 원으로 확대되며 5년간 연평균 프로의 성장률을 보였다. 새해에는 100조 원이 넘을 전망이다 라고 나오죠. 어떻게 보면 현물경제 시스템 온라인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켓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서 물건을 사는 백화점이든 마트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5G 시장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된다면 결국에는 가상 이제 전면을 부상할 거고 어떻게 보면 VR 시스템을 이용한 이커머스 게임들도 같이 암호화폐랑 연동해서 가격 형성에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떻게 이커머스 업계의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거에서 물리적이 않은 것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에 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어떻게 보면 역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암호화폐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쪽의 사업을 벌이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 뉴스가 이제 제목에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 24일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한은행 네이버페이 최대 90% 환율 우대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코빗의 원래 전용 은행이에요. 코빗하고 이제 계좌 자체가 연동이 돼 있는데 이 문장에 관해서 잘 이제 네이버페이 환전 서비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환전을 검색한 후 6자리 네이버페이 비밀번호 입력하면 환전 신청 금액을 결제하는 원스톱 모바일 전용 간편 환전 서비스다. 최대 환전 가능 한도는 100만원이며 별도 앱 설치나 인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네이버 하면 라인이고 또 라인에서 거래소를 또 운영하고 있죠. 비박스인가 하는 거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네이버페이가 이런 식으로 해외 결제에 관해서 프로 환전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잘 새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피아트머니의 환전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이버페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송금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 더 대중들한테 보편화를 시키는 거죠. 편하게 은행 가서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냥 네이버 너네가 뭐 검색해서 쓰지만 어떻게 보면 송금도 우리가 하니까 그거를 더 편리하게 많이 사용해라. 환전 수수료를 우리가 90% 인하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뉴스를 끝으로 이제 이번 방송을 마칠 건데 뭐 중요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5G는 왜 지금 미국에서 왜 중국을 계속 그렇게 디스하고 까냐에 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언제 정도 시기에 진짜 암호화폐가 움직일 것 같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G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시장에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내년 3분기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홀딩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마음 놓은 상태에서 2019년 3분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 2분기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든 그런 박스권 횡보를 하든 아니면 좀 약간 급락을 하든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오겠지만 1월달 가면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예전 정고점 이상으로 한 몇 배 이상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약간 길이를 조금 길게 보면 당연히. 이번 뉴스에서는 중요한 걸 뭐 말씀드리진 못한 것 같은데 어쨌건 주말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